위체 하부 후벽에 3 곱하기 3cm 크기의 페일 디프레스드 리전이 발견되었고요. 조직 검사에서 moderate differentiated 아데노카시노마였습니다. 연령이 좀 고령인 남성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양민아 선생님, 이러한 병소가 발견되면 ESD를 고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보내시겠습니까? US를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ES를 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문희석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병소면은 ESD를 고려할 수 있다. 아니면은 ESD를 해보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바로 수술을 보내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교수님 그 바이옵시에서 병리 진단은 moderate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수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수술을 보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3cm까지는 ESD를 전부 하고는 있는데 이 환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게 폴드 커팅이 좀 있고 병소와 병소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리섹션 마진 정하기도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수술 보냈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는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가 나왔고요. CT에서는 특별한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ESD 하기 전에 EUS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ESD를 할까 말까 까리한 경우에 EUS로 마이뉴트한 서뮤코잘 인베이션 보는 거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래서 수술을 시행을 하였는데 다음 수술 결과가 4 곱하기 3cm 크기의 T1A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로 나왔고 림프절 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볼 걸 그랬나 아주 한 0.1초 정도 후회가 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4cm고 이제 함몰형이기 때문에 치료는 적절하게 선택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수술 병리 확인을 해 보았고요. A는 이제 1대1 사진이고 B를 보면은 1호전이 있는 부분이 있고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캔서가 있었고 함몰 부위도 캔서가 있어서 수술할 다음에는 크기가 내시경으로 개스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나왔던 거고요. 수술한 부위에 딥 뮤코자층의 확대 소견을 보면 이와 같이 글랜드를 형성하는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잠깐 그 가이드라인의 해당 부분을 써왔는데요. 공고한 G4를 보시면 궤양이 없고 크기가 2cm를 초과하는 점막함이거나가 이제 G4로 되어 있긴 하는데 다시 이제 맨 위로 올라가 주세요. 사진. 네, 좋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그냥 slightly depressed 되어 있는데 요거를 궤양이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명대성 선생님, 분류를 하자면 궤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저도 실제로 그걸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궤양이 없다고 일단은 먼저 볼 것 같고 그냥 2C 리전으로 보고 EGC 타입 3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EGC 타입 3는 아니고 2C인데 이걸 궤양으로 볼 건가 아닐 건가 그런 건데 그럼 개념적으로 조진웅 선생님 2C 병소로 보는 것은 궤양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없다고 보는 겁니까? 2C 병변 중에도 궤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양민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궤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궤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궤양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slightly depressed 된 리전은 틀림없고
나중에 수술 봤을 때도 그 부분은 약간 함몰된 이로전에 해당하는 정도의 깊이였거든요. 그래서 얼서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2000년도 고토다 선생님이 나눈 그 유명한 가스트릭 캔서지의 논문을 보면 얼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얼서 파인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얼서 파인딩이 있는 조기위암의 퍼센트가 거의 50%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토다 선생님이 얘기하신 얼서 파인딩은 이로우전 더하기 얼서이다 라고 저는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된 증례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추가로 또 코멘트 하시거나 갑자기 생각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교수님 그 조기암의 생활사에서 보면 이게 워낙 EGC가 모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전에 얼서가 있었다가 이제 나은 병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토다 선생님이 얼서 파인딩이라고 설명을 하셨겠죠? 아마도. 네, 아마 그러니까 스카 타입의 디프레스트 리전이나 네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EGC 타입 3는 전체 EGC 중에 뮤코자 캔서 중에 10% 내지는 5% 미만이어야지 정상인데 그 고토다 논문에 보시면 얼서 파인딩이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넓게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다 얼서 파인딩이라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다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병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나온 논문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네,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병리 소견을 볼 때 패솔로지스트가 얼서가 있다 없다 한 부분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 하시는지 아니면은 뎁스 오브 인베이전하고 림페틱 이런 것만 보고 패솔로지스트가 얼서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하십니까? 저희 병원은 그렇게 얼서 파인딩 여부를 병리적으로 아주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잘 언급을 하지는 않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패솔로직 얼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더 논의할 내용이 많으나 약속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유해가지고 학회지에 케이스 리포트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다 하는 정도가 딱 좋은 아틀라스 증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증례 있으면 얼마든지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